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도 갈수록 줄고 있는데요. 실제 버스 업체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등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전이나 세종보다 충남이 더 심각한데 노선 감축은 물론 기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코로나19로 승객이 대폭 줄면서 출퇴근 시간 잠깐 빼고는 거의 빈 차로 운행됩니다. 북쪽이었던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정류장도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승객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0%나 감소하면서 운송 수입도 사태 전 1,386억 원에서 지난해 991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422억 정도 코로나로 인한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고요. 월 평균 33억 원 정도의 운송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은 지난해 모든 버스 노선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운송 수입이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 1,248억 원, 무려 44%나 감소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준공영제로 재정지원금을 받는 대전시와 달리 충남 지역 버스 업체들은 준공영제 도입 무산에 승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는 시내 농어촌 버스의 노선을 대폭 폐지, 감축해야 하고 운전기사의 정리 해고에 따른 고용 대란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미 충남 지역 전체 2,800여 명의 기사 가운데 3분의 1이 무급이나 유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 시외버스 기사 298명은 정리해고, 시내 농어촌 버스 45% 감차 운행, 기사 등 종사원 870여 명의 유급 및 무급 휴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실직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진행된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께서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버스업체 노사가 고용 문제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사태와 함께 버스 운행 중단 사태까지 우려돼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 대덕구 소규모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더 나오고 충남 아산 온천탕 관련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시 충청남도에 따르면 대덕구 중리동 A교회 교인과 기존 확진 교인의 지인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산 온천탕을 매개로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대전 A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난 10일 이후 54명으로 늘었고 아산 온천탕 관련 확진자는 지난 16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산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돼 21일 이후 6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심지어 어버이날 특수가 사라져 어려운 시간을 겪는 화훼 농가들이 많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태안의 화훼 농가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수의 화훼 농가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쌍의 넓은 꽃잎이 가지런히 펼쳐진 모습이 나비를 닮아 이름 붙여진 호접란입니다. 새하양부터 진분홍까지 다양한 색감으로 꾸준히 인기를 끄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 도매 가격은 화분 한 개당 10,000원 아래로 뚝 떨어져 매출은 반토막 났지만 1년 만에 결과는 다시 반전됐습니다.
팔리지 않는 꽃을 처분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인터넷 판매 덕분입니다. 화분을 직접 포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화분 한 개당 2만 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했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재미는 덤으로 얻었습니다. 경매장의 가격은 등락이 들쑥날쑥이지만 인터넷 판매는 가격이 딱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가격이 비싸도 그 가격이어야 되고 싸도 그 가격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라넌큘러스와 니겔라 등 생소한 이름의 다양한 꽃을 기르는 농장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애지중지 키운 튤립이 경매 시장에서 수차례 유찰되자 아예 인터넷 판매 전문 화훼 농가로 변신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꽃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유통 과정을 한 3번 정도 거쳐야 돼요. 직거래를 하면 농장에서 바로 전날 수확해서 그 다음날 포장해서 그 다음날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태안군은 선별 포장시설과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화훼 농가의 인터넷 직접 판매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없던 색다른 시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유성온천공원 워터스크린 일대에서 행복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와 함께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유성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터 홍보와 실시간 온라인 거래도 진행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역사회 방어막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백신 이상 반응도 적고 한 차례만 맞아도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닥터리포트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전남 순천에 사는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0대 노모와 사위 딸과 외손자 등이 모두 감염된 가운데 76살 정모 씨만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였던 정 씨는 지난달 2일과 23일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은 한 명만 확진됐고 백신 접종을 맞은 종사자 26명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요양원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한 결과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92.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연구나 이런 숫자 이런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7%대이지만 80대 이상은 112만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50%에 근접했고 70대는 2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층 접종률이 속도를 내면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도 지난 2월 16곳에서 지난달에는 6곳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치명률이 5%가 넘지만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환자 중에 대부분이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사례 역시 3%에 가까운 20대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층은 0.1%에 불과하고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어서 백신을 제때 맞는 게 유리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접종이 가능하고
부모님 대신 자녀들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재규입니다. 대전시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 열린 탄소 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대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늘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여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도시숲 1000개 조성, 친환경차 도입 확대, 공공부문 그린 리모델링 추진 전략 등을 마련했습니다.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은 2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무렵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한 주택의 창문을 열고 팔을 들이밀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청권에선 홍문표 의원이 유일하게 등록했습니다. 홍 의원은 조경태, 주호영 의원과 윤영석, 김웅, 김은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과 당대표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화요일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회에 이어 26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5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 본 경선을 치릅니다. 대전시와 KT가 2,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헬스 전용 펀드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K-바이오 랩허브 성공 유치를 위한 KT의 협조를 당부했고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대전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혁신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의 종합물류단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메가허브 물류센터가 조성됩니다. 종합물류기업인 한지는 내년 말까지 종합물류단지 내 6만 제곱미터에 2,8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물차 470대가 동시에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는 메가허브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지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이 물류센터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택배 물량을 집결시켜 처리하는 물류의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도 내 최초로 택시에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예산군이 이번에는 버스에도 차단막 설치를 마쳤습니다. 예산군은 관내 읍과 면지역으로 가는 농어촌 버스 50세대에 대당 110만 원을 들여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 비말 차단막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관내 택시 256대의 감염 예방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